자, 진행을 합니다. 15번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사. 자, 1번 지문 기본이다. 그죠? 111조 2항.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건 뭐요? 결론.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지문 와야 된다. 그죠? 즉,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뭐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혈액에 영향이 없다. 그죠? 그대로 도달하면 유의합니다. 그래서 사망하면 뭐요? 혈액이 발생치 않는다. 이와 같은 지문은 틀립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발송 후에는 뭐요? 이와 같은 사망 등은 표의자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허위 표시에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당사자가 뭐요? 그 포괄성계 이해자로서, 포괄성계인이 대표인자가 누굽니까? 상속인 또는 뭐요? 일방의 계약상의 지위를 물려받은 자, 이런 자다. 그죠? 이해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맞죠? 그 다음 3번 진위음이다. 그죠? 진위란 요거 외워달라고 그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뭐요?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죠? 바라는 바가 아니다. 요거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죠? 앞부분, 이 부분은 절대 안 속인다. 그죠? 예, 요 부분이요. 진위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 표의자의 생각을 진위하지. 표의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진위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 안 속이니까. 그죠? 네. 다른 것이 진위다. 그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진위가 아니라. 자, 4번 갑니다. 가압류 환자. 그죠?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우리가 외웠던 9명 중에 이런 자는 없었다. 그죠? 허위 표시에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 환자는 뭐예요? 허위 표시에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예, 답은 쉽게 떴습니다. 지금 계속이죠. 그죠?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다. 그죠? 가실 도 상관없죠. 선의 무가실 필요는 없다. 정답 5번. 자, 16번.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문제요. 허위 표시의 무효를 이뤄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만 찾아내면 되죠. 그죠? 9명. 근데 가압류 환자 9명 중에 없었죠. 그 다음 가등기를 마친 자 9명 중에 없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매수로부터 다시 매수 이전 넣기를 마친 제3자. 가장 보호되는 제3자다. 그죠? 예. 그 다음, 저당권을 취득한 자. 9명 중에 다 없죠. 그죠? 다 보호되는 제3자다. 그죠? 다 보호되는 제3자. 그래서 누구만이? 우리가 외웠던 9명. 그죠? 예. 그 9명을 빼놓고는 다 제3자로서 선이면 다 보호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차고 문제로 갑니다. 차고 문제. 일단 차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게. 차고의 유형에서 뭐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기 차고. 동기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두 가지 경우.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동기가 표시가 되면 뭐예요? 상대방이 알 수 있다. 그죠? 표시가 돼서 109조의 요건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표시만 되면 족하고 당사자는 뭐예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그죠? 표시만 되고 족하고 그죠? 합의는 필요 없다. 그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런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요? 제공 또는 뭐요? 유발된 경우. 그 동기를 상대방이 제공 또는 유발했기 때문에 이건 뭐요? 어떤 표현? 표시 불문하고죠. 표시 불문하고. 표시 불문하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입증 책임으로 갑니다. 요건,
종료 부분에 차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종료 부분에 차고 유무는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표의자다 그죠? 표의자. 표의자는 상대방과의 매매 계약을 유지코자 하는 입장입니까? 그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입장이요? 후자죠, 그죠? 예, 표의자. 그래서 종료분의 차고는 법률행위 효력을 뭐요? 부인하고자 하는 자고죠.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자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표의자에게 종료분의 차고가 있더라도 뭐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래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중과실이 있다 없다면 누가요? 상대방이다 그죠? 요 부분만 유일하게 외워달라고 그랬죠. 다 누가 입증이 돼요? 무효 취소의 경우요?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표의자가 그죠? 표의자가. 근데 중과실은 뭐요? 상대방이. 상대방은 표의자와의 매매를 뭐요?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까?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코자 하는 입장이요? 후자다 그죠? 그래서 법률의 효력은 뭐요? 유지코자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 중과실이 있더라도 뭐요?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뭐요? 이를 알고서 이용한 경우죠. 알고서 이용한 경우. 이런 표현이 있으면 뭐요? 그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타제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요? 차고와 담보 책임은 별개다 그죠?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판례이기 때문에 당구가 계속 문제가 되고. 그 다음 가장 뭐요? 당구는 해제한 후라도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적용 범위와 관해서는 소송의 취하도 뭐요?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큰 틀로 하셔가지고 볼게요.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동기차고입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요? 합의까지는 뭐요?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합의라는 동그라미를 할게요. 동기차고를 취소하려면 뭐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좋겠죠. 표시돼서 법률의 내용까지만 되면 좋합니다. 동기차고에서 법률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뭐요?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는 필요 없다 그죠? 예, 표시가 되고 해설상 109조 요건만 구비되면 좋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유발 체크할게요. 유발은 뭐요? 당연히 상대방이 동기를 재우기 때문에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그죠? 거기다 체크하시고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뭐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고 바로 2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뭐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차고 파트에서 지금까지 가장 역대적으로 모든 시험에 가장 많이 단골적으로 실린 지문입니다. 해제라도 뭐요?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한 후라도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별개니까 그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입증 책임입니다. 중과실 밑줄 보시고 중대한 가실. 중대한 가실은 누가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죠. 상대방. 즉 의사표시는 뭐요? 취소 못하게 하려는 못하게는 상대방. 이 부분만 정확히 외워달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누가요? 주장자, 표의자입니다. 무효 취소 사유는 다 누가요? 표의자가 그죠? 표의자, 주장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겁니다. 그 다음 종료분의 차고에 관한 단골 지문이죠. 차고가 있었더라도 뭐요?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 거의 착각심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종료분의 차고가 아니다 그죠? 예. 단골 지문. 자, 그럼 계속 반복될 거예요. 키포인트를 계속 저하고 찾는 연습을 합니다. 18번 갑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지문 옆에다가 표시하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주로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장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갔다. 여기도 체크할게요. 기대나 예상이 빗나갔다. 요거는 차고 아니답니다. 이런 표현 부탁드릴게요. 자, 교과서에 판례가 있어요. 내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죠. 근데 현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호텔 등을 지을 수 없다. 근데 내가 미리 뭐요? 예상을 해보니까 뭐요?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몇 년 후에는 충분히 내가 예상하는 뭐요? 호텔 등의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미리 뭐요? 지레 짐작하고 토지를 구입했는데 뭐요? 그 예상이 빗나갔다고 하죠. 이거는 차고 아니죠, 그죠? 차고 아니다. 이런 표현 기억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죠. 경제적 불이익, 그죠? 차고가 있었지만 표의자에게 거래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면 종료 부분에 차고라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3번도 주의 표시하시고 경과실요. 경과실 미줄 것이면 돼요. 경과실. 어떠한 경우만 표의자가 차고 취소 못합니까?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경과실이 있다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의자가 뭐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의사표시 뭐예요?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매매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는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때 경과실로 차고 취소한 표의자가 그로 인한 상대방에 생긴 손해를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옆에 적을게요. 배상 책임 없다, 그죠? 배상 책임 없다. 그래서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 아니다, 그죠? 그래서 경과실로 차고 취소하는 것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 즉 불법행위 책임 없다는 거예요. 예.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경과실이 있더라도 뭐예요? 종과실은 없기 때문에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차고 취소에 관한 109조는 뭐예요? 임의법규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답니다. 배제할 수 있다. 임의법규. 따라서 차고가 있더라도 뭐예요? 당사자에 어떤 반대 합의가 있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5번도 계속이요. 표의자가 중대한 가실이 있다면 원칙 취소 못하죠. 이때도 뭐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거의 적극이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이와 같은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뭐예요? 그때는 상대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그죠? 예. 틀린 것은. 자, 그래서 18번 질문에서는 다 단골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반복하실 필요 없어요. 키포인트를 주시고. 자, 계속 같은 지문이 반복됩니다. 자, 19번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디에다 체크해야 돼요? 동기 제공이다, 그죠?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한 경우, 그때는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표시될 필요도 없죠. 표시 불문하고, 그죠? 표시 불문하고 차고 취소할 수 있다죠. 틀렸습니다. 즉,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 내지 유발한 경우는 이미 뭐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표시될 필요도 없다고 하죠. 키포인트. 제공 내지 유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표시 불무이죠. 그죠? 표시 불무하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원칙적으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종료 착오 아니죠. 근데 어떤 단어가 있어요? 착오에서 목적물의 객관적 가격이나 뭐요? 예상된 수량 금액 현저히 큰 착오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떤 수량, 면적, 가격의 착오는 원칙 종료 착오 아니죠, 그죠? 경미한 거죠. 근데 경미이라는 어떤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저하게 뭐요? 차이가 있다. 이건 종료 착오다, 그죠? 종료 착오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뭐요? 경미한 것은 종료 착오 아니죠. 종료 착오 아니다, 그죠? 현저한의 제목 비줄 것이면 되죠. 원칙,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착오는 종료 착오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렇지만 이 어떤 착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경미한 게 숨어 있는 거죠. 경미한 이 어떤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착오는 종료 착오가 될 수 없다. 근데 질문과 같이 뭐예요? 현격하게, 현장 큰 차이는 당연히 종료 착오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자. 종료 부분에 착오가 있다, 없다는 뭐예요?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그죠?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별이죠. 네, 틀렸습니다.
주관적으로만 판단한다. 틀렸다. 그죠? 예. 종료불의 착오 판단 기준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 틀렸죠. 그죠?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 같은 의사 표시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같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것. 엔드 뭐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뭐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다면 그 같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것. 즉, 주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죠. 즉, 상대방 밑줄 것입니다.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다, 그죠? 예, 그거 틀렸어요. 표의자가 취소권자지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비진입 표시부터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의 규정은 뭐야? 공법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소치하던 공법에게는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소치하 등 행위를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공법상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20번으로)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태릉성. 대리 파트하고 연결된 지문이요. 자, 대리인 체크하세요. 그럼 대리 파트 다시 보겠지만 대리인의 법률행위 뭐예요? 착오 등이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보죠. 따라서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른 경우 본인은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즉 착오가 있다 없다는 뭐예요?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예. 의사결정자가 대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착오에서 취소하면 그 법률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죠. 그죠? 자, 3번 주의 표시하시고 착오의 존재 여부는 뭐예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즉 착오는 뭐예요? 현재 사실의 착오뿐만 아니라 뭐예요? 장래 사실의 착오도 착오 취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장래 사실의 착오도 착오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정답 3번. 즉,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다, 그죠? 토지 매매 계약에서 뭐예요? 양도세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을 예상하고 뭐예요? 그 양도세를 누가 부담케로 했습니까? 매수인이 급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케로 계약했다. 근데 나중에 뭐예요?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얼마로 부과됐다? 2,000만 원 거죠. 여하튼 장래 사실에 관한 착오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동기착오입니다. 시가 개별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대상에 표현된 시공무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하튼 동기착오를 공무원이 제공했죠. 그래서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5번 가장 익숙한 지문이다. 그죠?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착오는 뭐예요? 원칙 종료 착오 아니다. 그죠? 이 부분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경미한 수량, 가격, 면적이다. 그죠? 앞에서 봤던 수량, 가격 등이 뭐예요? 착오가 있다고 그 착오가 현저하다면 그때는 당연히 종료 착오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가 등의 착오는 종료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21번으로 갑니다. 의사표시 뭐요? 전반의 증명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증명 책임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제3자 이야기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다 똑같다. 그죠? 제3자는 선의면 보호된다. 그죠? 근데 제3자는 당연히 선의로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제3자의 악의는 당연히 뭐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하여야 된다. 그죠? 예. 표의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사기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대한 못하죠. 이때 제3자의 악의는 당연히 뭐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 맞죠? 그죠?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제3자는 다 서류로 추정되므로. 그 다음 3번이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지만 상대방이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다. 그죠? 그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뭐요? 가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요? 당연히 누가요? 다 주장자. 그죠? 무효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표의자가.
다 누굽니까? 다 주장자죠. 다 표의자입니다. 딱 하나 누구예요? 차고에서 중과실이 있다 없다 누가요? 상대방이. 4번. 상대방에 도달해야만 혈액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 우편 방법으로 보냈다면 송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 맞죠? 그죠?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근데 어떤 보통 우편은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력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중대한 가시입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중대한 가시는 누가요? 상대방이. 나머지 다 뭐요? 주장자입니다. 주장자. 그럼 입증 책임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취소를 주장, 사기 강박은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죠. 그죠? 이때 제3자의 악의는 당연히 뭐예요? 취소하자는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비진의 표시는 애조로 무효가 되죠.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죠? 이때 제3자의 악의는 누가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표의자가. 그죠? 표의자. 그래서 5번만 주하시면 돼요. 5번만.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긴 온다.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힘들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죠? 문제풀이 반에서는 뭔가 기술적인 게 작용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다 뭐요? 주장하는 자가. 무효는 뭐야?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취소는 뭐야?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근데 딱 하나, 그죠? 착오에서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22분 갑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요 표시하시고, 책은 판례요. 담보 책임과 뭐요? 착오는 별개입니다. 당분간 계속 출제될 겁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뭐요? 중요 착오에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면 뭐요? 양자는 별개입니다. 담보 책임 성립 여하 상관없이 뭐요? 착오 요건이거든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이 부분은 당분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 소송행위요. 이 같은 공법상 행위는 비진입 표시부터 뭐요? 사기 강박에 관한 민법 규정 적용 없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또 떴습니다. 착오가 있었지만 이 표의죠.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뭐요? 종료본의 착오라 볼 수 없다. 맞죠? 그죠? 정답 3번. 4번. 또 뜨죠? 중대한 가실입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다는 사실은 뭐야? 주의하셔야 돼요. 이 표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거기다 착각해요. 틀렸습니다. 상대방이다. 그죠? 상대방이 하면 우리가 이제 애웠기 때문에 찾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렇게 수험생들이 뭐요? 상대방이 중과실을 입증했다 열심히 외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어를 바로 쓰면은 또 탈락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또 출제자가 고민합니다. 그죠? 상대방은 표의자와의 매매 계약을 뭐요?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자입니까? 있던 그 매매를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요?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법률의 효력을 뭐요?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뭐요? 그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다. 그죠? 유지하고자 하는 자. 이런 표현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표의자죠. 그죠? 표의자는 취소. 즉, 중요본의 착오는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그죠? 그래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해제, 착오, 취소할 수 있다죠. 있다. 이 부분은 절대 틀리면 안 되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루며 매매계약을 이미 적법하게 해제를 했더라도 뭐요? 당연히 착오와 해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착오 요건이 구비되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어 그죠? 해제했더라도 뭐요? 착오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23번은) 보세요.
갑이 표시자다, 그죠? 자신의 점포를 을에게 32만 달러에 팔기로 원했습니다. 그 지금 뭐야? 상대방 미국인 을에게 실수로 23만 달러로 잘못 표시했다, 그죠? 이게 뭐야? 표시상의 착오죠. 그래서 표시된 대로 뭐요?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23만 달러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 옆에다가 표시상의 착오 적으시면 되죠. 착오 문제입니다. 자, 1번. 위 매매 계약은 갑의 친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말도 안 되죠. 예.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죠? 예. 표시상의 착오 문제죠. 착오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갑을 모두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말도 안 되죠. 허위 표시 문제가 아니죠. 3번. 갑은 오표시 무의 원칙을 주장하여 틀었습니다. 상대방을이 32만 달러로 팔겠다는 표의자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죠? 몰랐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23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표시가 잘못됐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내심 의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만 오표시 무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대방이 몰랐기 때문에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야? 표시된 대로 23만 달러의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오표시 무의 원칙이 적용되면 몇 달러 성립합니까? 32달러의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4번. 표의자 갑은 착오를 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뭐요? 갑의 중대한 사실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완벽하다. 그죠? 예, 정답 4번. 갑은 종료분의 착오임을 입증해서 뭐요? 자신의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중과실에 의한 의사표심을 입증하면 취소 못하죠. 그죠? 예,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이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 말도 안 되죠. 예, 매매계약은 표시된 대로 23달러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24번 문제로 갑니다.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표시 착각이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즉,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뭐요?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동기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뭐요? 법률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죠? 그렇지만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요?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는 그때는 뭐요? 법률 전체가 모여야 된다, 그죠? 법률 전체가 모여야 됩니다. 동계불법. 즉, 도박하게 해서 돈을 빌리더라, 그죠? 근데 상대방이 모르면 뭐요? 동계가 불법하더라도 금전 대여 계약은 유효. 근데 도박하게 해서 돈을 빌려달라, 그죠? 이 같은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는 그때는 뭐요? 금전 대여 법률행위 전부가 모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 2번 적극 가담이죠.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했다는 뭐예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이중 매매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 다음 동기착오입니다. 또 떴어요. 동기착오는 뭐예요? 합의는 필요 없죠, 그죠?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틀죠, 그죠? 표시만 되면 족하죠. 표시가 되어 109조 요건만 구비되면 족한다, 그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연습해보니까 이제 빨리 찾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세 줄 꼼꼼히 다 읽는 게 아니라 뭐야? 빨리 어떤 단어를 눈에 보이도록, 그죠? 합의라는 단어.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표시가 돼서 법률의 내용만 되면 뭐야? 109조 요건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출제자는 항상 어디에 속여요? 여기를 계속 속이죠. 예. 이 질문,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불법 조건이요. 조건이 103조에 위반이다, 그죠? 그때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때 다시 하겠지만 조건만이 모여가 아니라 뭐야? 조건이 붙은 법률 전체가 모이죠. 전체가 모여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죠. 비진입 표시 무효, 허위 표시 무효. 나머지 무효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죠? 즉 103조.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할 땐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그죠?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허위 표시 무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25번 갑니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즉 중요 부분에 착오인 경우 아닌 경우를 찾는 문제죠. 다 단골 질문이요. 자, 1번. 채무자가 친구의 뭐요? 갑인 것을 알고 건저당권자로서 뭐요? 자신의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뭐요? 전혀 자신이 모르는 어리다, 그죠? 이 경우. 한마디로 뭐요?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적인의 착오다, 그죠? 중요부인 착오죠.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즉, 나는 뭐요? 채무자가 친구인 갑인 것으로 알고서 뭐요?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친구 갑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전혀 모르는 어리 채무자더라. 전혀 모르는 어리여서 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중요차고. 그 다음 2번 중요 표시하시고, 갑의 물건인 수 알고 뭐요? 매매계약을 맺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가 어리더라,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모두 단골 지문이다, 그죠? 예, 수업 시간 여러 번 했죠. 내가 물건을 매수할 때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관심사항입니까? 아니면 뭐요? 그 매매 목적의 대금이라든지 그 위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이 관심사항이 됐어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매매에서, 그죠?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중요부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뭐요? 임대차에서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 뭐요? 종료 착오가 아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조회 표시하시고. 그 다음 3번은 뭐요? 대표적인 현황에 관한 착오죠. 예, 현황에 관한 착오, 당연히 중요 착오입니다. 그 다음 4번은 어디에다가 밑줄 것이면 돼요? 경계 체크하시면 돼요. 경계. 다른 부분 볼 필요 없죠. 즉 대표적인 중요 착오가 뭐야?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죠. 그 경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5줄이 되더라도 뭐야? 그럼 경계에 관한 착오니까 중요 착오입니다. 경계에 관한 착오. 현황 내지 경계에 관한 착오가 중요 착오죠. 그 다음 5번. 앞에서도 한번 했다, 그죠? 여하튼 장래에 관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착오죠, 그죠?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잘못 뭐요? 착각해서 계약을 체했다, 그죠? 예, 착오. 장래에 관한 사실 착오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에서 뭐요?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여부는 종료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죠? 임대차 계약에서 뭐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착오도 뭐요? 원칙 종료 부분의 착오될 수가 없다, 그죠? 예. (26번으로) 갑니다. 종합적인 지문이요. 착오 사기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림성. 1번. 착오 취소에 관한 109조는 임의법규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109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109조는 임의법규.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2번. 앞으로 계속입니다. 대리인, 상대방의 대리인 밑줄 그시고죠. 대리인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본인이요? 상대방이 본인이다, 그죠?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행위는 다 누구의 행위요? 상대방 본인 행위죠. 그래서 대리인은 상대방과 뭐요? 동일시 대무로다, 그죠? 네. 대리인 행위는 뭐요? 상대방 본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뭐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뭐요? 법적으로 본인 자신의 기망이죠. 그럼 옆에다가 표의자는 뭐요? 이 경우 무조건이다, 그죠? 무조건. 어떤 의미요? 본인의 선악불문이죠, 그죠? 선악불문. 그래서 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죠? 즉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법적으로 뭐요? 본인 자신의 사기 강박이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무조건이다, 그죠? 본인이 이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출연행위도 법률행위 때문에요. 차고 있으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출연자산이 기본재산인지 기본재산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 없죠. 당연히 출연행위는 법률행위 때문에 다 그 요건만 구비되면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도 사기 파티에서는 단골이다 그죠.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뭐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그죠.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법 행위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만 물을 수 있다 그죠.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그 다음 5번. 이제는 지겹다 그죠. 예. 경제적 불이익. 표의자가 차고가 있었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죠. 그러면 종료 부분에 차고가 아니다 그죠. 취소할 수 없다. (27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두 번째죠 그죠. 자, 여기 체크할게요. 채무자의 동의를 사용하는 물상보증의 차고. 채무자가 뭐예요? 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전혀 남모르는 뭐예요? 을이었더라고요. 그죠?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채무자의 동의를 사용하는 물상보증의 차고는 종료분의 차고이다 그죠? 종료분의 차고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취소한 자 밑줄 볼게요. 중과실만 없으면 표의자는 자신에게 경과실이 있다도 차고 취소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때 차고 취소한 자는 그로 인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에서 뭐요? 책임 없다 그죠? 불법의 책임을 지지한다. 즉 배상 책임 없답니다. 그 다음 경제적 불이익. 종료분 차고 아니죠. 따라서 차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시가다 그죠?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청구요. 원칙적으로 종료 차고 아니죠. 따라서 차고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동기 차고입니다. 근데 유발 체크하십시오. 동기의 차고가 상대방에게서 유발 내지 제공된 경우. 그때는 뭐요? 키포인트다. 그죠?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죠? 표시 불문하고. 왜요? 이미 상대방이 그 동기를 적기 때문에 당연히 표의자의 동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표시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28번) 갑니다. 또 떴어요. 옳은 것은 동기차고 체크하십시오. 동기차고는 원칙 취소하지 못하죠. 그럼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표시 안 됐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상대방에서 제공 내지 유발됐다고 하죠. 그때는 차고 취소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그때는 표시될 필요도 없다 그죠. 그 다음 경제적 불이익. 좀 가장하면 한 10번 봤다 그죠. 법률의 내용의 종료본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표의자의 경제적 불이익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틀렸다 그죠. 따라서 착오에 따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종료본의 착오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취소권입니다.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 그죠.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맞죠. 그죠. 제척 기간. 따라서 그 기간의 토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정답 3번. 그 다음 4번 법률 행위가 사기로서 취소가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때는 자 4번 질문도 단골이에요. 취소하면 뭐요? 이에 의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불법 행위를 주장하면 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를 어떻게 돼요? 중첩적 책가심이죠. 중첩적으로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만 그죠?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죠? 예. 한꺼번에 행사하면 이중이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질문 또 떴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 그죠? 취소할 필요 없다. 계약은 취소치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29번 옵니다. 자, 29번 오기 전에 우리가 사기 강박을 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를 돌려봅니다. 일단 개념에서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는 뭐예요? 지금까지 봤던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와 근본적인 다른 점이 뭐예요? 의사 표시는 뭐예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다. 그죠? 일치. 자, 개개 요건 우리가 지문에서 보겠고, 효과입니다. 중요한 게, 사기 강박의 취소는 제일 중요한 게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그때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 갑이 을을 사기 강박했다. 그죠? 그때 갑이 누굽니까? A의 대리다. 그죠? 그럼 대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뭐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표의자가 뭐예요? 언제나 취소할 때. 그죠? 언제나. 제일 절도입니다. 근데 이 자가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에 불과하다. 그죠? 피용자. 그때 이자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때 표의자가 가까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뭐예요?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냐 피용자냐 항상 구분하시고, 자,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볼게요. 그래서 누굽니까?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법률에게 동기가는 착오를 일으킨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즉, 사기는 뭐야? 타인에서 뭐야?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 표시이기만 하면 취소할 수 있죠. 착오가 종료본에 착오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착오만 있으면 돼요.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뭐야? 쏘가서 착오만 있으면 그 착오가 종료본의 착오가 됐던 뭐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듯 착오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착오가 뭐야? 종료 부분에 착오까지 있었다. 그럼 뭐야? 사기 취소도 할 수 있죠. 근데 요거 이다기 때문에 사기 취소할 수 있고 뭐야?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다. 근데 착오는 있으지만 종료본의 착오까지는 없다. 그죠? 그때는 사기 취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착오만 있다면 뭐야?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 착오의 정도가 뭐야? 종료본의 착오까지 있었다. 그죠? 그때는 착오도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다. 그죠? 자, 피용자 밑줄 그시면 되죠. 매도인의 피용자 밑줄 그시고 피용자 동그라미 하면 된다. 그때 매도인의 피용자가 표의자를 기망했다. 그죠? 근데 피용자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죠. 기망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뭐야? 가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피용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뭐야? 자신의 피용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만. 근데 대리인은 뭐야? 알지 못했다도 상관없죠. 그죠? 무조건이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옳은 것이니까 3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에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뭐예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은 매도인은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으로 손해배상 중 뭐예요?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틀렸다. 그죠? 어디가 틀렸어요? 중첩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적이다. 그죠? 선택적. 이중 이득은 안 되기 때문에 벌써 2번 연속입니다. 4번. 매도인이 사기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자, 취소한 후 체크할게요. 취소한 후 제3자가 이를 모르고 거기다 밑줄게요. 매수일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와 같은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여기다 주의 표시하시고, 이 같은 비진입 표시, 착오, 허위 표시, 사기 강박이라는 취소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 선의자는 뭐예요?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도의 경우 취소 전에 뭐예요?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물론 뭐예요?
취소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설이면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자 뭐야? 취소 전이냐 후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하고 등기 넘어갔죠. 근데 그 매매 계획이 사기 강과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는 없던 게 됐죠. 근데 여전히 뭐요? 이자 앞으로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그 같은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럼 설이라면 보호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차고 사기 강과의 취소 뭐야? 이자가 설이 이기만 하면 뭐야?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지, 그죠? 취소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지는 불문합니다, 판례가. 네.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 5번. 그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5번. 사기서 매매계획 취소가 된 경우. 이미 취소가 됐다, 그죠? 매수 1억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설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됐죠, 그죠? 제3자의 악의는 누가요?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그죠? 다 누가요? 주장자, 그죠? 표의자가. 제3자는 설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사기 강박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체크할게요.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취소하려면 뭐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하나여. 그 다음에 적을게요. 제일 쉬운 지문이고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됐다, 그죠? 110쪽 이하. 제3자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표의자를 사기 강박한 경우 표의자가 이를 취소를 하려면 뭐예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뭐예요?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죠? 따라서 안 경우에 한해서 들었다, 그죠?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답 바로 1번. 그럼 조문 문제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2번.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이가 있어야죠. 그때 기망자가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뭐예요? 사기한 의사표시 요건이 아니다.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민법상으로 이와 같은 요건 필요 없어요.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어요. 기망행위만 있으면 된다, 그죠? 고의한 기망행위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강박은 취소 강박과 무효 강박이 있다고 하죠. 자, 볼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다른 말은 뭐예요? 의사결정 자체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다, 그죠? 이 정도는 취소입니까? 무효다, 그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외형만 있는 게 불가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뭐예요? 효력이 없다. 맞죠? 그죠? 무효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약의 고지가 없이, 해약의 고지 없이면 적을게요. 그 다음에 가로치시고, 각서에 서명 날인하고서 뭐야? 강력히 요구한 것만은 강박이 될 수가 없다. 자, 이 판례는 우리 시험에는 출제된 바 없지만 각종 시험의 단골입니다. 즉, 각서에 뭐예요?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 강박이 될 수 없다. 왜요? 앞에 밑줄 긋다, 그죠? 해약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박이 되려면 뭐야? 나에게 토지를 팔아, 그죠?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죠? 또는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이와 같은 해약의 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의 고지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일으켜서 뭐야? 한 의사표시가 강박이 한 의사표시다, 그죠? 그 다음 교환계약이라는 단어를 외우시든지 뭐요? 또는 시가라는 단어를 외우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 뭐요? 사기 아니답니다. 바로 찾으시면 돼요. 이와 같은 지문은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사기에서만. 그래서 교환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나는 뭐야? 내가 가지는 물건은 고가로 평가받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물건은 뭐야? 영가로 평가해서 싼 값으로 평가해서 유리한 지에서 물건은 뭐야? 맞바꾸자 대립된 이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물건의 시가를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시가를 높게 부르거나 고지치 않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없다. 사기가 될 수 없다. 사기 아니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